분기별 그래프로 보는 재무제표 분석. 오늘도 한 회사를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휴대폰 케이스 및 액세서리 등을 생산 판매하고 있는 슈피겐코리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간략한 회사의 개요를 보겠습니다. 자, 슈피겐코리아는 소형 모바일 기기 및 전자기기의 액세서리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목적으로 설립이 되었고 2009년 2월에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4년 11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하게 됩니다. 최대주를 한번 살펴보면 김대영 대표이사와 특수관계인이 40.98%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종속기업의 현황을 보시면 연결 대상 종속기업인데요. 슈피겐 인코퍼레이션 미국에 있는, 그리고 중국의 슈피겐 선전, 그리고 인도의 슈피겐 인디아, 그리고 한국의 슈피겐 뷰티, 그리고 슈피겐 뷰티의 자회사인 고셀리 등을 연결 대상 종속회사로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회사의 제품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휴대폰 케이스들입니다. 몇 가지 상표를 가지고 판매가 되고 있는데 슈피겐, 그리고 케이스올로지, 그리고 시릴 등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호 필름이고요. 그리고 보조 배터리, 그리고 차량용 고속 충전기 등 차량용 액세서리, 그리고 셀카봉 등이 있습니다. 자, 회사의 특징을, 회사의 사업 보고서를 쫙 살펴보면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의 특징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위탁 생산 방식을 운용하고 있다. 위탁 생산, 그러니까 아웃소싱으로 생산을 하고 있고, 그래서 재고 부담을 최소화하고 탄력적인 재고를 가져가면서 생산 관리를 하고 있다고 회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체 생산 라인을 구비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고정 비용이 발생을 하고 성수기와 비수기 수요에 급격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아서 이것을 가져가는데 상당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회사는 아웃소싱으로 생산을 위탁 생산을 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자체는 제품 기획, 그리고 디자인, 마케팅, 물류관리, 세일즈 등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온라인 유통망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존닷컴을 설립 초기부터 계속 거래를 했었고 주로 아마존을 통해서 전 세계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오른쪽의 지도는 사업보고서에 있는 아마존이 진출한 나라들, 유럽, 인디아, 중동 여러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네이버 쇼핑, 그리고 인도의 플립카트, 일본의 라쿠텐, 그리고 동남아의 라자다, 쇼피, 이런 온라인 유통망을 통해서 회사의 제품을 대부분 판매를 하고 있다고 회사는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2020년 3분기에 회사가 대박을 하나 터뜨립니다. 보시면 회사의 현재 IR 자료인데요. 이번 2019년 3분기와 2018년 3분기와 다르게 2020년 3분기에는 기타 부분에 대한 매출이 급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기사도 나왔지만 아마존을 통해서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에 600억 원의 손세정제를 판매를 하게 됩니다. 작은 회사였던 슈피겐 뷰티가 이런 일을 달성하게 되는데 이것은 슈피겐 코리아의 물류와 여러가지 조달 방법 등이 동원이 되어서 한 달 만에 이 프로젝트를 완성을 할 수 있는 숙제였는데 이것을 잘 해냅니다. 그래서 아마존을 통해서 판매하는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회사는 하고 있고 지금 새로운 아이템들을 또 하고 있다고 회사 측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회사의 매출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출 실적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면 케이스, 그리고 보호필름, 기타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번 3분기까지 합산인데 케이스 부분이 61.5%, 그리고 보호필름이 9.8%, 기타 부분이 28.6%입니다. 기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슈피겐 뷰티의 3분기의 실적이 크게 성장을 했기 때문이고요. 이것도 회사의 IR 자료를 보시면 year to date, 그러니까 올해 3분기까지 합산을 보시면 18년과 19년 대비 2020년에 다른 부분, 그러니까 기타 부분이 29%로 상당히 크게 성장을 한 것을 알 수 있고 다른 부분도 적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 분기말 그리고 전분기말 자회사별로 한번 살펴보면 자, 말씀드린 슈피겐 뷰티 부분이에요. 슈피겐 뷰티가 2019년 3분기까지 매출이 3억 3천 정도였습니다. 그것이 2020년 3분기에 633억, 그러니까 거의 600억 정도 매출이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말씀드렸듯이 3분기에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손세정제를 판매를 하면서 이렇게 늘어났고요. 그리고 인도 부분도 작년 동기 대비해서 2019년 동기 대비해서 2020년 3분기까지 매출이 많이 늘어났고요. 미국 부분도 꾸준하게 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자, 주요 매출처 각 나라별로 지역별로 보시면 국내 부분은 조금 3분기 전 2019년 3분기에 비해서 2020년 3분기가 조금 주춤하긴 합니다. 그러나 아시아 쪽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났고요. 그리고 유럽도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미 쪽 말씀드렸듯이 손세정제 때문에 더욱더 많이 늘었습니다. 이렇게 회사의 매출이 각 부문별로, 그리고 지역별로, 그리고 자회사별로 꾸준히 늘고 있고
3분기에 슈핑앤뷰티의 실적이 아마존을 통해서 나타났듯이 회사는 계속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이것을 실현하려고 하는데 그것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을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회사가 상장 이후에 걸어왔던 한 7년간의 재무제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매출액과 영업이익 부분입니다. 자, 매출액이 꾸준히 변동이 분기마다 있지만 꾸준히 늘어나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리고 특징적인 것은 각 4분기 때 매출이 가장 좋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번 4분기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손세정제의 매출이 3분기 때 많이 잡혔기 때문이고요. 이 4분기 매출이 가장 좋은 것은 갤럭시나 아이폰 등의 신제품들이 블랙 프라이데이나 신학기를 앞두고 4분기에 출시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4분기에 매출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그리고 신학기를 앞두고 또 매출도 많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영업이익은 매출이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그렇게 늘지 않다가 최근 이번 3분기 때 많이 늘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YOY로 전년 동기 대비 보겠습니다. 매출액 증감률, 영업이익 증감률인데요. 말씀드린 약간 계절성이 있고요. 그 계절성을 없앤 전년 동기 대비 YOY를 보면 2017년 1분기 이후로는 매출, 파란색 매출이 거의 10%, 20%씩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업이익은 많이 주춤하다가 이번 3분기 때 많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 매출액과 영업이익의 YOY의 차이를 한번 뒤쪽에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것은 수익성 지표인데 이 수익성 지표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자, GPM, OPM, 그리고 판관 비율, NPM, ROE 등인데요. 자, GPM은 2014년이나 2020년이나 거의 큰 변화가 없이 60%, 67% 정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앞쪽에서 말씀드렸던 주로 외주 생산을 하기 때문에 원재료 가격이나 이런 것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판관 비율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30% 초반대에서 50% 초반대로 한 20%포인트가 늘어났습니다. 자, GPM 빼기 판관 비율이 OPM이기 때문에 결국은 OPM은 2014년에 비해서 2020년 1, 2분기 때 거의 20%포인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OPM이 줄어드는 이 추세 때문에 증권회사에서도 그렇게 추천이 많이 나오지 않고, 회사가 결국은 사업을 확장하면서 판관 비율이 늘어나고 그러면서 수익이 줄어들고 수익이 늘지 않기 때문에 별로 추천이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2020년 3분기에 이 매출이 과연 또 새로운 아이템들의 매출이 계속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를 한번 관찰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3분기 때 영업이익률이 28.5%까지 갔는데 이것은 결국 손세정제가 상당히 수익을 내면서 판매가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OE가 그래서 19.7%까지 올라가고, ROE가 16.7%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전체적으로 왜 부채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ROE와 ROE가 별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면 지표상으로는 훌륭하지만 그 추세가 이제 어떻게 진행되는가를 살펴보셔야 할 것 같고요. 자, 이 그래프는 ROE를 듀폰 분석이라고 해서 매출액 순이익률, 총자산 회전율, 부채 비율 세 가지로 분해를 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 ROE 어떤 지표가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자, 결국 대부분 회사 그렇지만 ROE가 매출액 순이익률과 가장 연동돼서 움직이긴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ROE가 매출 순이익률이 떨어진 것보다 좀 더 버틴 이유는 매출이 조금씩 늘어났기 때문에 총자산 회전율이 좋아서 ROE가 매출 수익률보다 조금 높은 구간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채 비율도 조금씩 늘어나면서 약간 레버리지 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자산 총계, 부채 총계, 자본 총계, 시가 총계 살펴보겠습니다. IPO를 이때 2014년 4분기 했었고요. 시가총액이 분기 종가로는 상장 이후 다음 분기 때가 7,534억으로 가장 좋았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계속 떨어졌다가 코로나 때 2,000억까지 떨어졌다가 최근에 주가가 올라서 4,127억까지 시가총액이 올라왔습니다. 자, 자본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ROE가 10% 중반대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좀 올라오면서 자본의 증가 속도, 결국은 주주 자본의 증가 속도는 어느 정도 계속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부채는 차입금이라기보다는 계약부채나 이런 것들이 늘어나면서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지표입니다. PBR, PER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에 대한 PFCR인데요. 자, 앞전에 보셨겠지만 PBR이 상장 이후 1분기 이후에 5.6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 1.2로, 회사의 ROE나 여러가지 지표를 보면 1.2는 주가가 좀 낮은 수준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PER도 6.6이면 회사의 여러가지 지표에 비해서는 PER도 낮은 편이고요. 그리고 PFCR도 8.6 정도면 아주 적당하고 회사의 주가가 높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최근 3분기 실적이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일시적이라면 이것은 또 다시 좀 봐야 할 것입니다. 매출 채권 회전일수, 재고자산 회전일수인데요.
계속 말씀드리지만 회사의 매출이 늘고 이익이 늘더라도 매출 채권 회전율 수나 재고자산 회전율 수가 늘어나는 방향으로 움직이면 이것이 나중에 채화재고로 떨어버린다든지 대손 충당을 쌓는다든지 문제가 생기는데, 슈피겐코리아는 일단 재고자산 회전율이 조금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의 확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매출이 늘어나면서 이 물류를 동원하면서 재고가 조금씩 늘어나는 것을 알 수 있고, 40일 정도면 그렇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고 아주 적당하게, 그리고 오히려 작게 잘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 2분기 때 잠시 재고자산 회전율 수가 73일까지 늘어난 것은 그 3분기 때 손세정제의 재고가 많이 늘어난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매출 채권 회전율 19일로 바이어가 많은 편에 비해서는 아주 잘 관리가 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현금 흐름표를 분기 단위로 그래프로 나타낸 것인데요. 자,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면 파란색인 영업 현금 흐름, 그러니까 회사가 영업을 통해서 벌어들인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를 내고 있고 50억 이상 200억까지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회사가 자체적으로 영업을 통해서만도 현금이 잘 조달이 되고 있고, 자, 재무현금은 IPO 할 때 509억이 들어왔었고요. 그 이후로는 부채를 대부분 갚고 배당을 하는 수준으로 재무현금 흐름이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회사 영업으로 현금을 많이 벌어들이기 때문에 대부분은 이제 이런 데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단기 금융상품이나 장기 금융상품 투자를 해서 가지고, 그래서 회사의 현금 흐름상으로는 상당히 회사가 잘 진행이 되고 있고, 삼성동 4억 매입이 2019년에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물류센터 설립이 또 있었습니다. 그럼 회사 사세를 계속 확장하면서, 그러나 이것은 빌린 돈이나 시비를 발행하는 이런 것이 아니고 회사 자체의 돈으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배당도 꾸준히 잘 주고 있습니다. 자, 2017년에 500원, 그리고 2018년에 1150원, 2019년에 1300원이었고, 이게 시가 배당률을 확 늘렸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0년 3분기 때 수익이 좋았기 때문에 4분기도 살펴봐야 되겠지만 아마 배당을 더 늘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후 환원 정책도 잘 하고 있는 회사로 보입니다. 앞쪽의 것을 최근 4분기 합산으로 나타낸 것인데요. 보시면 전체적인 흐름을 더 잘 깰 수가 있습니다. 파란색인 영업 현금 흐름이 꾸준히 플러스로 나오고 있고, 거의 300~400억씩 플러스로 회사가 돈을 잘 벌어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투자는 금융자산 등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삼성동 4억 매입, 그리고 물류센터를 또 확장하는 것,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영업이익 4분기 합산 영업이익이고요. 그리고 영업 현금 흐름 4분기 합산, 그리고 프리캐시플로우 4분기 합산, 이것이 시가총액이 1월 26일 종가 기준으로 4,127억이었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면 아까 밸류에이션 지표에서 보셨겠지만 아주 좋은 상황으로, 이 정도 주가는 절대 고평가는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회사가 현금 흐름을 아주 잘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회사에 쌓인 현금이 많습니다. 현금성 자산 그리고 기타 유동금융자산 합쳐서 한 1,300억 정도의 현금성 자산 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 부동산도 264억 정도가 있고, 단기 차입금은 한 58억 정도이기 때문에 회사가 현금을 아주 잘 벌어들이고 있고, 이것을 결국 어떻게 운용할 것이냐, 그리고 사업 확장을 위해서 뷰티 쪽이나 그리고 여러가지 포탈 쪽 이런 것들을 투자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향후에 어떤 결과를 낼 것인가, 그리고 2020년 3분기에 냈던 그런 아마존을 통한 그런 대박 아이템들을 계속적으로 회사가 해나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투자를 계속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슈피겐코리아에 대한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